매체에 나오셔가지고 제일 강조하는 것도 체벌은 안 된다. 네. 이걸 유독 강조하세요. 네. 이유는 뭐예요? 자식을 낳으면 얘는 나랑 분리된 나와 다른 인격체고 나랑 다른 인간인 남이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누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너 잘 되라고 내가 너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등짝을 때리는 걸 누가 그걸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어떤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집안 내에서는 아이를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너의 잘못을 뜯어 고쳐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네. 좀 예전에 좀 맞더니 사람이 됐어 뭐 이런 거. 네. 어떤 분은 내가 12살 때 뭘 물건을 훔쳤는데 종아리를 다섯 대 맞고 난 내가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래요. 그거를 좋게 해석하는 거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때리지 않고 말로 했어도 더 잘 컸을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맞고도 잘 컸어. 뭐 그 집 막내딸 무지하게 맞았는데 걔가 제일 효녀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는 인생에 영향을 주는 공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는 체벌이 일상화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조를 하나 다 외워오라고 해요. 시조를 외우는데 한자 틀릴 때마다 한 대씩을 때리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때리니까 맞아야 되죠. 근데 지금도 엎드려 뻗쳐 있다가 누가 나 엉덩이를 때리는 그 순간의 공포와 그 물리적 타격감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거를 정말 못 잊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더 어린 아이들에게 가닿았을 때는 훨씬 더 네. 어마어마한 공포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체벌이라는 게 진짜 뭐 장기적으로는 네. 정말 아니다 말씀하신 게 너무 동의하는 게 저는 그 한국의 말씀하신 체벌 교육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평균 학생이었다가 정말 맞고 싶지 않고 욕먹기 싫고 해갖고 공부를 이를 악물고 해서 성적이 올랐는데 근데 20대 어느 날 책을 좀 읽어볼까 해서 이렇게 책을 펴고 읽으려고 하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책을 읽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분노가 상상 못했던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책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읽는다는 건 나한테 공부하는 거야. 공부 너무 하기 싫어. 이게 여기까지 가니까 공부 안 하면 맞아. 뭐 이런 거구나. 그게 막 떠오르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활자 혐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이렇게 쫙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읽는 건 공부하는 거야. 이걸 내가 지금 왜 해야 돼? 학교를 떠났는데 이게 막 떠나면서 제가 실제 책을 덮었거든요. 화가 너무 나서. 이런 후유증이 이런 식으로도 오는 네. 거네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때 굉장히 야단치고 혼내잖아요. 그럼 그때 있었던 지우개도 꼴 보기 싫고 그때 있었던 필통도 꼴 보기 싫고 책상도 꼴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네. 이게 1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이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어른은 모를 뿐이죠. 이 아이의 미래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디까지를 뭐 훈육, 어디까지를 폭력 네. 이렇게 보는 네. 걸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학대지 완전 학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대는 교육이고 5대는 체벌이고 10대는 학대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행복과 안정감과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거는 다 학대로 봐요. 그러니까 학대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주로 보셔야지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멍이 안 들면 된다라든가 뭐 아이한테 대수를 정하게 해서 때린 건 괜찮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사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체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나의 아이를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해서 정말 교육적으로 대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은 그거를 선을 안 넘어갈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은 나를 믿지 말라고 해요. 그냥 사람이 굉장히 이런 물리적 힘은
점점 자기한테 더 도를 넘게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들이 가족 내부에서의 자각으로 자기네들끼리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주변 사람들의 신고 혹은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정서가 내 남의 집 일이잖아. 맞아. 애들 교육 문제잖아. 에이 그런 것들은 거기서 알아서 하게도 라는 게 굉장히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식 소중하듯이 남의 자식을 조금만 그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시각으로 조금만 봐주면 아이가 봤더니 꼬질꼬질해요. 그러면 내 아이가 꼬질꼬질하면 오늘 너 무슨 일 있었어? 하듯이 애가 너무 꼬질꼬질하면 너 어디 살아? 밥은 먹었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겨울인데 너무 여름 신발 같은 거 신고 있거나 옷을 너무 그치. 계절에 맞지 않게 입고 있으면 일단 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 같은 데 사람이 많은 곳에 얘를 좀 데리고 가서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또 애 약취 유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이한테 조금 설명해주고 경찰의 도움을 좀 받아서 경찰이 아이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가 너무 많이 옆집에서 울 때는 그래도 좀 확인을 좀 해본다든가 아니면 그게 두려울 때는 신고라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의사나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잘 하거든요. 네네. 그럼 또 사실은 또 병원에 와서 한 달 그 거의 근무를 못할 만큼 또 난리를 치는 일들도 사실 신고 있어요. 당한 그 네네, 뭐 부모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그거는 어른으로서 해결할 부분인 거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관심의 눈을 갖고 신고하는 게 맞아요.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 그 무렵에 어떤 아이가 한 겨울인데 내복바람으로 나온 애가 있었는데 그 CCTV가 그분이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애를 코트로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정상적 본능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추운 상태니까 본인의 코트로 아이를 이렇게 감싸는. 그러니까 나 안에 있는 일반적인 나, 대단한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한 인간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선함을 믿고 그 선한 행동을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정말 열심히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열심히 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거를? 근데 늘 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요.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 이런 말 맞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 훈자가요. 훈육의 훈자가 한자로요. 말씀 언변의 내천자예요. 말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 가르쳐라. 그걸 회초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구나. 네. 내천자를 이 그러네. 생각을 세대로 하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안 해봤네. 그랬네요. 정말. 네. 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네. 계속 말로 계속 한다라는 게 네. 욱할 때 표정이 싹 변하잖아요. 표정이 딱 드러나. 근데 일단 사람이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요. 욱하기도 하고요. 하면 안 되는데 꿀밤을 탁 때렸다. 등짝을 탁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면요.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를 하시는데요. 사과해라. 이 또 낮에는 사과가 안 나와요. 왜냐면 얘네들의 얼굴을 보면 얘네들이 입이 언제나 오리입이고 눈이 이렇게 흘기고 있거든요. 타박타박 말대꾸 하니까.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막 사과가 절로 나오죠. 더군다나 또 눈도 감고 있고 입도 이제 애들 자느라고 이제 입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너무 이쁘죠 얘네들이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절로 나오는데 이때 막 끌어안고 막 사과를 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막 다짐돼 다시는 안 그렇게 막 용서해 다오 다 하는데 애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애는 막 이러라고 몰라요. 그래서 잘 때도 하지만 애가 깨어 있을 때 언제나 아이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듯이 어른으로서의 나의 타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타당하지 않았음을 중요하다. 인정하셔야 그래. 돼요. 야, 내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야, 어른답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로 좋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였는데, 야, 아빠답지 못했다. 어른답지 못했다. 부끄럽구나. 미안하다. 근데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요거를 빼셔야 돼. 뒤는 빼고. 뒤는 네, 빼고. 딱 이 정당성의 인정과 타당하지 않았음을 부모로서 인정하는 거는요.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들어서 흉내라도 내보고 네. 조금씩이라도 한번 네. 바꿔봐야겠다고 노력을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 그래도 안 돼요 뭐 이런 부모님께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욱할 때 15초가 중요해요. 15초.
왜 15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욱할 때 대뇌 상태는 도파민이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 활성화될 때 이 도파민이 되게 중요한데 인간의 감정과 행동과 생각에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이 도파민이 확 올라가서 욱할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0부터 10이라고 보면 이 상황은 한 이만큼 좀 기분 나쁠 일이야. 근데 이제 아이나 가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욱하면서 한 8만큼 올라갔어요. 10이 나라를 뺏겼을 때 분노라고. 8은 엄청난 사기를 당했을 때 이게 그때 분노인데 네. 아이 앞에서 막 엄청난 사기를 당했을 때 정도로 도파민이 확 올라가면 이거를 7이나 6이나 5로 낮춰야 되잖아. 0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요게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예요. 그게 15초인 거예요. 네, 15초를 확보하면 본인이 분노하고 막 노여워하고 막 적개심을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는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애가 잘못의 강도가 8이어서 8이 화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애는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잘못을 하는데 부모가 이 정도로 보통 때는 눌렀다가 이게 갑자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딱 소리를 내면 자기 소리에 자기가 더 화가 나요. 그래서 8까지 갑자기 수직 상승해 버리는 건 거야.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초를 딱 참으면 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잠깐 눈을 감고 잠깐 숨을 멈춰요. 그 잠깐 숨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다시 내쉬면 약간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참았다 내쉬는 불편감을 약간 느끼면서 자각하죠. 아, 이게 내가 좀 더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15초를 본인한테 맞게끔 자꾸 생활 속에서 연습과 훈련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제가 그 좋아하는 동화 작가 고미타로의 그 좋아하는 말인데 마음 심자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라는 건 흩어져 있기 마련이다. 마음 심자가 다 흩어져 있잖아, 색이. 근데 권자, 권력할 때 권자, 군대할 때 군자는 다 모여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런 단어를 보듯이 마음을 보기 때문에 너 마음이 왜 그래? 마음을 모아. 흩어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라는 건 흩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너무 권과 군이라는 이런 글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족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 심자를 생각하면서 가족이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좀 네. 유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확 너무 좋은 말이다. 저는 인간의 마음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로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학원도 끊고 싶고 막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자유로운 건데 그걸 가장 가까운 부모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나 공부가 싫어요 이렇게. 그러네. 네. 근데 이거를 문방구 사장님한테 공부가 싫거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자유롭게 느끼는 대로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렇죠.